과학기술력의 발전과 제고를 앞세워 올해 목표들을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놓을 때 위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과학의 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계속 혁신의 기세를 배가해 나가려는 온 나라 인민의 결의가 고조되는 속에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떠선 과학기술 전당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박태성 부총장은 몸소 현지에 나오시오. 쑥소물 과학의 솜으로 개발할 때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오. 과학기술 전당을 최신 과학기술 보급 고점으로 꾸리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전당은 2014년 6월 여기 쑥소문을 찾아오시어 몸소 토전도 잡아주시고 그 이름도 달아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훌륭히 완공된 국보적인 건축물입니다.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어 과학기술전당이 당의 과학기술 중시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을 배우는 종둔 집으로 훌륭히 건설되도록 종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건설이 한창이던 2015년 2월 26일에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을 다고치는 것과 함께 운영준비 사업도 함께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료기지 구축과 설비 비품 보장 문제, 과학자, 전문가, 봉사성원들을 선발 배치하기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찬바람 부는 건설 현장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우리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21세기 주체건축 예술의 척도를 보여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 전당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의 사명에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건설 현장에 게시해 놓은 저감도를 봐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전당, 선진 과학기술 보급의 중심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면 자동차들이 연료 공급소에 와서 쉼 없이 연료를 공급받고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최신 과학기술 지식을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기술 정보를 끊임없이 유통시키는 보급 고점이 되어야지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가르치셨습니다. 주체 104 2015년 10월 27일 또다시 준공을 앞둔 과학기술 전당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결코 노력이 남아 돌아가거나 자금과 자재가 많아서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은 광명한 미래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치수리한 대동강반이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을 선포하던 뜻깊은 그날 나라의 귀중한 제보인 과학기술 전당 운영을 잘해서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과학기술 강국화 방침 관철에서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말씀은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정호분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을 선포한 때로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에 우리 전당을 찾은 독자들과 참관자들의 수는 무려 수백만 명에 달하고 현재 전국 각지 거의 모든 단위들이 우리 전당의 과학기술 보급실 망치기에 가입하여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신속히 봉사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당에서는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이 중앙에서 말단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는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 전당의 정보봉사를 통해서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발동하고 제고해서 올해 계획한 목표들을 자랑찬 결실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신심과 낙관이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전세대 청년 존이들이 지녔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금 청년운동 사족관으로는 수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당의 뜻을 꽃 피우는 길에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친 청년 영웅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고기 보강보령에 참답게 이바지한 우리 청년 영웅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우리 사적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여기 전시되어 있는 영웅들의 사진을 보아주시면서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건설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사진을 여기 전시하자고 해도 벽면이 모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청년동맹이 오늘과 같이 불패의 위력을 떨치는 영웅적인 청년 조직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 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자라날 수 있은 것은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적관에서는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를 형상한 대형 반경화실을 꾸리고 거기에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건설에서 배출된 49명의 청년 영웅들의 자료를 새로 전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에서 위를 세운 노력영웅 박원군 동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덜격대가 조직된 데에도 덜격대원들이 이런 언제 싸울 줄도 몰랐고 물길을 뚫을 줄 몰라 독이 차가운 게 질 줄도 몰랐죠. 1호발전소, 2호발전소, 3호발전소 물길을 뚫었는데 뚫고 나가는 과정에 부사충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속수가 쏟아집니다. 이글 쪽으로. 덜격대원들은 수중발파도 진행하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2015년 4월 19일 날 오셨을 때는 이런 우리나라 곳곳에 중요 대상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지만은 이 발전소처럼 악조건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정말 일꾼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모든 청년 덜격대원에 자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이 그 뜨거운 운정 깊은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 덜격대 지휘관들. 박원군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관자들은 사랑과 정을 다해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품이 있어 우리 청년들이 영웅 청년 신화의 창조자로 애국 청년으로 그 존엄과 명성을 떨칠 수 있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을 주체혁명 위협의 계승자, 맹장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애국 청년의 슬기와 영맹을 더 가다듬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전원회의들의 결정관설에 떨쳐나선 각지 경공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공장, 자기 단위를 대표하는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우리 당의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중앙의 뜻을 받들고 함흥 학생교복 공장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하고 생산 조직을 면밀히 해서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에게 피복 부문의 전문 지식을 습득시키고 그것을 생산 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면서 제품별,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 요구들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급수에 맞게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실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설비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게 한 지구들 이런 거를 혁신적으로 창안해서 받아들여서 많은 실수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심정으로 현지에 나가 학생들의 체질을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것과 함께 호수별에 따르는 규격화된 설계를 앞세우고 여러 가지 합리안들을 착상하거나 기술안들을 창안 도입하는 등 교복 제품마다의 진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점은 무엇이고 교량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점은 계속 살리면서 다른 작업반들도 그 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교량적인 측면들은 대책 방법을 연구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한 계단 높여. 공장에서는 제품 품평회를 통한 질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해서 종업원들의 의욕과 책임성을 높여주고, 생산 과정에 창조되는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해서 합격품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원산 구두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제품의 질 제고를 단위 발전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보단히 높이고 앞선 기술과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새로 창작된 도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데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기술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최적화 최량화된 방안에 의거해서 설비들을 개조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들도 현대화해서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건설구상을 현실로 꼽히우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건재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건제품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와 제품 질 제고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건제공장에서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를 가지고 건제품의 가지수를 누리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최근에만도 수십여 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인민들의 문명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맞게 수요도 가계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가 발전하는 데 따라서 각이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제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보다 높이고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치어 각이한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벽돌 무늬 타일과 외벽 타일을 비롯한 각종 규격의 건제품들을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양 정량 건제 공장에서는 품질 관리 체계를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각종 건제품들의 질을 원만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에서는 제품 분석에 필요한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그다음에 분석공들의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는 조건에서 제품의 질적 지표들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분석 설비들을 제작 도입해서 품질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분석과 관련한 자료 기지를 군해망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실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종업원들 속에서 질 제고를 위한 요리를 보단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평양 목재공장에서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건설장들에서 요구하는 건제품들을 더 질 좋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는 다름 아닌 설비들의 현대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산 설비들의 기술 개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내밀어 새형의 자동 프레스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생산량을 1.5배로 높였습니다.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 청합 공연 우리는 행복해요가 2일 만경대 학생선임 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순국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동명 동지, 교육상 김승도 동지, 송중앙기관, 평양시안의 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원, 교양원, 요맹원들, 학부형들이 공연을 거론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경음악 웃음 많은 우리 집, 옥류금과 노래 아름다운 우리나라, 바이올린 제주, 유치원 우리 선생님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수련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서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미래의 욕구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펼쳐보였습니다.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손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솔대의 신조를 지니신 위대한 오보이의 자유로운 폼이 있어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의 웃음꽃만이 피어나리라는 확신을 부과한 공연은 정장 보고 싶은 김정은 원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공고에서는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의 대유행으로 1만 7,8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6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특히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초에 방역 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과 왁진이 준비되는 차제로 접종에 참가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케니아에서도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이 나라 보건성은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역에서 한 남성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성은 전염력이 강한 이 비루스성 질병의 대규모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 지점들에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8월 30일 현재 6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수십만 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열차와 비행기 운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돼서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경시와 사천성에서는 한 주일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심한 물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이 지역들에서 고온 현상이 한 주일 이상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높은 급의 고온주의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온화한 항구에서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이로 죽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와 이 지역에서는 극심한 열파로에서 몇 달 동안 가물이 지속되면서 바다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고기들이 죽은 원인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6차 국제조명축전이 진행됐습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이 축전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네시아, 마지아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20개 예술단체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전의 특징은 대부분의 창작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원격 방식으로 축전에 참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창작가들은 3D 모형과 건축 설계, 신경망, 증강현실 기술 등을 이용해서 조명 작품들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전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양상의 조명 기술 작품들이 출품돼서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형태의 로봇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된 꿀벌 로봇입니다. 지어 날지만 비행 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봇에는 3개의 전동기와 1개의 설없는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의 전동기로는 날개를 움직여 비행과 리륙, 방향 전환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진동수가 15 내지 20Hz인 이 로봇은 컴퓨터에 의해 정해진 자리길을 비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로봇의 길이는 약 22cm이며 무게는 37g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속 표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2개의 자석과 줄자, 바퀴식의 본체로 되어 있는 이 로봇은
금속의 수평면뿐만 아니라 수직면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임의의 각도의 금속면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다리나 배들을 수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9월에 들어와서도 최고 기온이 높아서 낮 동안에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일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9.3도였는데 이곳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최고 기온이 평년과 비슷했지만은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3도 이상 높은 곳으로 해서 비교적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그 차이가 심한데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선 평균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은 서해안 지역과 중부이남 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30도 이상으로서 낮 동안에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와 아직도 최고 기온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9월 상순까지도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러한 기상 상태는 물알이 들고 요무는 단계에 있는 논뼈의 생육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기를 놓치지 말고 논뼈의 용량 관리를 잘해서 요문율과 초날 질량을 최대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 해였고 차강도의 일부 지역과 온송에서는 오전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 해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점차 흐리요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 미령과 순안, 운유를 비롯한 북부 내륙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선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룩 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요 저녁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요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룩 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요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룩 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룩 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룩 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룩 해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요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겠는데 함경북도와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다른 해상들보다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존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겠는데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조선소해 해상보다 바람이 좀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